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블록체인과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 블록체인이 왜 AI 서비스하는데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그 기존의 그 AI가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AI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성형 AI에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구로 지원해주는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제 AI가 여러 가지의 AI들이 꼭 손, 발, 뭐 머리, 다리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을 다르게 하면서 한 가지의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 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한 가지만 학습하던 AI보다는 사람도 이제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양한 그, 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전체적인 그 사람의 그, 뭐, 브레인이 높아진다든지, 몸의 활동 형태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처럼 AI의 수준도 그거에 맞춰서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 다중 AI라고 표현도 하고, 에이전트 AI, 자율형, 다중, AI,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얘기했었죠. 에이전틱 AI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에 어, 실제 사용이 되는 로봇들과 함께 자율형으로 움직이는 그 AI가 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하나의 운영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다른 걸 가진 AI들이 운영하고 학습하고 하면서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 하나의 AI 에이전트는 그 한 가지 역할만 하고 그 한 가지 역할을 잘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옆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에이전틱 AI가 미래에 이제 지속적인 AI의 모습이 될 건데 집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날씨 정보에 관련되는 것들도 집의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고 창문도 닫아야 되고 뭐 정원도 관리해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거 그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되는 거 뭐 여러 가지 로봇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역할을 하는데도 하나의 집을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훨씬 기존에 이제 단일 AI가 뭔가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ML은 더 준수한 형태의 ML,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될 거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이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는 피지컬 AI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을 어, 제가 금방 얘기한 내용을 어, 목표로 연구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증되고 어, 올해부터는 특히나 더 박차를 가하는 내용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인더스트리 분야가 되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하나의 AI가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AI가 여러 가지 기능과 목적이 다른데도 한 가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훨씬 AI가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하는 일도 더 정밀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단지 이렇게 됐을 때 신뢰를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 이제 운영에 잘 쓰일 수 있게끔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 요건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AI 보안 이러면 AI 보안을 위해서 뭐 해킹을 잘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AI 보안을 하기 위해서
그 기술 적용을 해서 또 보안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실제 신뢰성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AI의 소유권이라든지 AI의 식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어, 연구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응용 사례를 좀 더 이번 시간에 보게 될 거거든요. 의료 부분을 좀 더 보면 AI는 치료 인사이트를 제시를 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것부터 환자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패턴을 드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의료 분야의 거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진료 의료 기록을 비롯해서 환자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러면 기관들이 다수의 기관들이 협력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 그 협력 치료를 동시에 개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여러 의사가 어,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여러 의사가 여러 명의 의사가 어, 그 진료 수술을 하듯이 진료를 하고 어, 통합적으로 어, 수술을 해서 병을 낫게 하듯이 AI가 여러 개가 어, 다른 분야를 진료하더라도 네, 뭐 진료를 하면 더 나은 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예측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아지냐? 우리 팬데믹 현상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도래되는 것도 판단이 빨라질 수 있고 개인의 뭐 일치병이나 희귀병 이런 것도 빠르게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 이게 온라인 녹화관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느린 게 여러분들한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말로 설명을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보다는 이제 좀 기억하거나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조금 판서하듯이 이 내용을 조금 PT에다가 치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 서비스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원래 지금도 금융 서비스에 AI를 쓰던 안 쓰던 신뢰 구축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를 쓰게 되면 신뢰 구축을 지원하고 다자 간의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서 마찰을 제거하고 거래 속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신뢰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출 과정 같은 거 생각할 때도 신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판별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확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에 대한 액세스 허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면 이게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 이럴 때 블록체인에 올리는 금융정보와 연결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 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어, 그 개인정보 보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익명화를 하는 것과 그럼 하나는 어, 비식별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이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금융 서비스의 개인별인지 뭐 아니면 전체 예측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금융 서비스를 그 개인별로 하면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식별로 하는 게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어, 그 경제 뭐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 익명화 이런 것 쪽에 포함이 되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신뢰 프레임워크. 지금 쭉 제가 설명한 예시를 보더라도 인공지능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다음에 멀티화되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그룹으로 경제 쪽, 뭐 산업 쪽, 그다음에 뭐 의료 쪽, 뭐 금융 쪽,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연결이 돼서 국가 사회를 또 발전시키는 요건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신뢰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생성부터 최종 서비스의 제공까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게 AI 학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AI 학습과 서비스가 되면 그 체인이 생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이렇겠죠. 여기 하나하나 쭉 짚어보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시작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검증 가능한 신뢰의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하면 데이터 계층은 신뢰 구간의 구조의 근간이 돼서 모든 데이터의 원천이 되죠. 특히 AI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 이 계층의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무결성, 보안,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그리고 이거의 그 데이터 거버넌스의 나중에 표준이 AI에서는 학습에서는 더욱 중요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AI 계층 있죠. 수집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AI 모델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계층으로서 AI 시스템의 성능, 투명성, 편향성, 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검증 평가 모델, AI 거버넌스 이런 거에도 매우 중요한 요건을 갖추게 되죠. 하나 조금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다중 AI, AI 연계 음, 그 AI 모델 학습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체인 계층, 블록체인 분자 원장 기술로서 역할이 AI 모델의 학습 과정, 데이터 사용 이력, 뭐 에이전트의 활동 기록 등을 유견주가 불가능한 분산 원점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투명성과 강력한 신뢰성을 부여해서 전체 시스템을 감사하고
추적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럴 때 기술이나 고려사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스마트 컨트랙트나 트랜지션 기록이나 불변성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이전트 계층을 보면 음, 이제 이런 AI 모델과 체인 계층이 생겼어요. 그럼 신뢰 메커니즘이 또 발생을 한 거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해서 그 활동이 다시 또 체인에 기록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순환 구조가 필요가 되는 거죠. 자율 에이전트 이게 방식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의사결정 모집 필요하고 보안 프로토콜 필요하고 뭐 이런 서비스 계층은 역할이 최종 사용자가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도 이제 이 신뢰 계층에 대한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떤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웹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제공이 돼야 된다. 음, 여기에 중요성은 헤드폴드, 서비스가 그 구축될 때부터 사전에 어, 플레- 프레임워크가 있는데고 제시되어 있는 게 음,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를 넣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렵다. 자, 이번에 보게 될 거는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기반의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공급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뭐, 어, 발전소 뭐 전기, 전자, 뭐 이런 것들 다 공급해주는 뭐 수도, 뭐 이런 것들은 공급망,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급망에 대한 관리 및 추적이 매우 중요한項目이죠. AI랑 블록체인이 뭐 종이 기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공유히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고, 트랜잭션 실행을 위한 인텔리전트 트랜잭션을 실행을 위한 인텔리전스 및 자동화를 추가를 해서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혁신하는 이런 항목으로 가져가게 되죠. 제조업체들도 이제 제품 또는 부품 수준에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추적하고 탈탄소화 노력의 정확성과 인텔리전스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필요한 양만까지만 공급되고 꼭 필요한 시점에서 공급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AI가 기존 내용도 분석하지만 현재 상태들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좀 정확하게 제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신뢰 기반 블록체인이 있음으로 해서 더 중요한 항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 5개 계층으로 이제 우리가 제품의 원잘 때 도달부터 제조 개선, 최종 소비자가 전달되는 전 과정을 추적하는 데로 가져갈 수 있고 첫 번째는 데이터 매우 중요하죠. 각 단계에 대해서 센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입력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근데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정상적이거나 뭐 품질 저하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고, 블록체인은 이런 항목들이 돌아가면서 AI가 데이터 학습하고 또 내용을 내놓고 또 에이전틱 AI가 이런 것들을 또 수용해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이랬을 때 이제 블록체인이 이런 모든 추적 데이터들을 다 관리하고 기록하고 위조를 방지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찍어볼까요? 에이전트 AI가 분석된 그냥 정보, 자율적으로 음, 음, 그런 운영 제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블록체인이 조금 더 좋은 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죠. 에이전트는 이제 제보 수준을 또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음, 에이전트와 함께 연결되는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 예, 그런 것도 한다는 거. 그 해외에서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AI를 떨어져 놓고서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운영을 하거나 뭐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 제대로 하려면 그 에이전트가 AI랑 꼭 붙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 손발이 있어야 뭔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생각한 것들을 실제로 해내갈 수 있는 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연결이 딱 그림으로 조금 생각이 되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를 또 한번 보도록 하면 헬스케어 및 의료 데이터 관리 이거 매우 중요한데 이제 헬스케어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 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적시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동의하고 이제 AI 이런 데에 활용하는 게 활용하는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거죠. 상태를 환자 상태를 예측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접수에 치료나 아니면 의사, 의료행 의료를 수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AI 서비스가 음, AI 서비스가 이제 능동적이면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이다. 이거보다는 좀 더 의료니까 환자가 쓰러진다든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 효과적이고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이걸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오게침으로 적용해서 써보면 데이터, 환자의 전자의료 기록, 웨어러블한 기기의 데이터, 의료 영상. 요즘에 스마트워치를 제가 보니까 지인들도 뭐 시계를 보거나 스케줄 확인하는 것보다는 헬스에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이제 심장이나 당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럴 때 데이터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 가지고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맞춤형하는 치료법을 제안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가져오려면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접근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때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블록체인에 입력하기 전에 어떤 포인트가 또 있냐면 해킹을 당하거나
향해서 어느 그 조작 혹은 어, 음, 그 문제가 생기는 그냥 또 의료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일단 그렇죠. 우리가 음, 특히 해킹을 당했을 때 이게 테러 이런 거랑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신뢰 기반을 올려서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다른 요즘에는 병원을 한 병원을 안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병원 어, 이송이라든지 이럴 때도 도 이제 기록에 완전한 보관과 전진 매우 중요하죠. 에이전트는 이제 환자의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치의하게 보호하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하다. 거고 그 다음 단계로는 맨날 저축우선 서비스라는 활용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안전 플랫폼을 만들기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고양이도 아파서 종합병원을 이제 두 군데를, 두세 군데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전 같으면 이제 뭐 데이터 공유가 어려웠을 텐데, 굉장히 데이터 공유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 공유가 음, 조금 신뢰성을 얼마나 가질지를 양쪽 병원에서 다 고민하다가, 또 검사를 좀 더 추가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뢰 기반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이번에 보는 거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그죠?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인류에 관련되는 다양한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사용이 안 되다가 이제는 또 휴머노이드를 좀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 대신 이제 AI 윤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고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주 이제 기본이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가는 마지막 자율주행 단계를 이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럴 때 더더군다나 신뢰 기반의 소모자본 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요. 이럴 때 이제 신뢰 프로세스만 데이터 그리고 음, AI가 무조건 쓰이잖아요. AI의 플랫폼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 이것도 오류층을 한번 보면 데이터, 주행 중 수집되는 실시간 도로나 센서 데이터, 뭐 로봇 데이터, 뭐 이런 것도 다 되게 중요하죠. 이상행동도 중요하지만 정상 이상행동 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AI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제 이것들을 저장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특히나 네. 안전 주행도 중요한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중요하겠죠. 책임 소재를 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에이전트는 자율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른 차량이나 인프라 신뢰 기반과 통신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서비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와 차량 데이터의 공유 마켓플레이스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금융 사기 탐지. 요즘에 금융 너무 중요한 경제 사정도 중요하고 금융에 대한 것들 사기 탐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럴 때도 AI 기반의 금융 거래
자동화및 이상거래 탐지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다섯 단계로도 보면 실시간 금융거래 데이터, 고객정보 과거 사기 패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AI가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사기 가능성도 예측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이런 것도 측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를 이제 AI로 플래그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플래그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음,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고 에이전트 이상거래 진을 탐지해서 일시 정지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거나 하는 에이전트가 능동형으로 필요하다. 지금 보면 어, 능동형 AI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은다면 그, 그, 그 에이전트 AI가 의 중요성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걸로 안전한 디지털 뱅킹 플랫폼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해서 서비스가 성공을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되죠. 유실물 찾기 서비스, 유변조 방지 시민 참여 플랫폼, 특히 반려동물, 실종자 찾기, 뭐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유실물 이미지를 AI 기술로 정밀 분석을 하고 유사성을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가장 정확한 예측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웹과 이런 기반들 매우 중요하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기존 추대는 법률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의견적으로 방지해서 분쟁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파인딩 뭐 이런 그 서비스들도 계속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 무심을 왜 사람이나 동물 찾기 같은 뭐 이런 것들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랑도 연결돼서 발비가 되고 있어요. 교육혁신 시스템. 요즘에 AI 교육을 못 바꿔봤거나 이러면 나중에 어, 생활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 프롬프트, 뮤직 스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오픈 캠퍼스도 생기고, 그 미디어 체험이라고 해서 그 블록체인들도 막 출시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이제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게 생성형 AI처럼 좀 LLM을 안 쓰는 가벼운 것들이라도 운영이 된다면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어쨌든 토큰 주권이라는 게 지금 작년부터 이게 법제도도 생기고 뭐 가상화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라고도 하고, 인정물자 기술을 사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거를 얘기해요. 여기까지 가면 또, 블록체인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또 보이죠. 기존에는 그냥 코인만, 뭐, 블록체인에서 만드는 건 했지만 그게 아니라 실거래, 그다음에 실생활에 사용되는 진짜 우리 화폐, 디지털 화폐로 이제 기업체인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현재 주식 채권이 공유증권이고 전자증권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스크는 여러 가지 비정형화된 투자 대응을 증권화에서 거래하기 위한 새로운 증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화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디지털 코인 증권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또 진행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좀 눈여겨볼 일이라고 보여요. 음, 보시면 또 기대효과 분야에는 아까 데이터 신뢰성, 보안성 강화, 실시간 대응, 산업 확장성, 경제성, 약간
글로벌 검증력 이런 것들이 있죠. GKML 기반 증명으로 AI 모델이나 데이터 조작을 정지를 해야 되고, 다만 상호 신뢰랑 해킹 피해 최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으로는 위협 탐지나 자동 경리 재방증. 근데 이거 에이전틱 AI 정책 엔진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AI 하면 에이전틱 AI에 관련돼서도 많이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AI로 뭘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 자율적으로 뭔가 운영되고 관리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음, AI 때문에 산업군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다양한 산업들에서 그 기반을 만드는 것들도 더 다양해요. 어쨌든 블록체인이 보상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디지털 화폐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따라서 향후에 너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 항목이 많지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블록체인과 AI가 연결돼서 신뢰 기반의 인프라랑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한번더 수비 기대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AI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AI는 블록체인이 같이 시험 도구가 될 것이며, 블록체인이 AI 신뢰의 근본 인프라로 사용이 될 거예요. 에이전틱 AI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AI는 새로운 장점이 되고, GKML은 데이터 모델 무결수나 기술적 완성,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안 AI, 신뢰 AI, 그래서 또 AI 소유권, 굉장히 많은 분야에 AI들이 생성이 될 것이다. 요즘에는 뭐 코딩을 꼭 못해도 그 코딩도 다 해주고 뭐 하는 것들 많죠. 아이디어만 고 명확하게 프로세스만 내가 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를 잘 만든 후에 이 AI의 신뢰를 증명하는 시대가 개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안 쪽에서는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보안, 보안 시장이 꼭 신뢰의 시장이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보안, 꽤는 미래의 국가 전략을 AI가 신뢰 위에 설 때 진짜 지능이 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신뢰할 수 없는 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AI로 진화되는 이런 연대가 지속돼야 된다. 블록체인 뭐, 뭐, 음, 이렇게 하나 더 놓을까요?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AI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로 진화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보통 온라인 수업을 조금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판서하듯이 좀 이렇게 좀 더 내용을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리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